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같이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시장은 오늘 밤 발표될 이 CPI 지수를 앞두고 변동성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발표되는 이 CPI 지수로 다가오는 7월 FOMC의 기준금리 인상 정도를 가늠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욱더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고요. 또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분위기는 개별주들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혼자서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분한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대응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상한가 로켓 배송 지금 바로 달려갑니다. 나도 주식 고수가 될 수 있다. 이 주식 쉽게 알려드리는 유분한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최소호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혹시 터키 아이스크림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는데. 터키 아이스크림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자, 요즘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마치 터키 아이스크림 같아요. 어제 오늘장 흐름이 좀 다르고요. 장중에 변동성도 심하게 나타났고 양대 시장의 흐름도 다르잖아요. 수급 분위기도 너무 다르게 나타나던데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아마 이제 우리 자기님들 어제 제 방송하고 그제 제 방송을 좀 잘 보신 분들은 오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시장 포인트들을 좀 명확하게 좀 짚어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시장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는 하겠지만 결국에 제가 이제 얘기했던 기존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런 이제 흐름들이 좀 바탕이 되면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시장 포인트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PI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 밤에 이제 현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밤에 이제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CPI 발표 이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제 어떻게 달라질지 또 척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CPI에 대한 이제 경계감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기대감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 좀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전히 경계감도 동시에 같이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CPI에 대한 예상치가 굉장히 높게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경계감으로 하락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그런 좀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동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일 이제 관세청이 이제 발표를 한 1월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 수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122억 6,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8%가 좀 감소하는 모습. 그다음에 수입액 같은 경우는 155억 4,300만 달러로 26.9%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 오늘 오전에 좀 변동성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CPI가 현재 기대감과 경계감이 좀 공존하는 시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부분들 수출입 동향이 일부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까지 함께 본다면 시장에 오늘 오전에 좀 변동성 요인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PI랑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I 같은 경우에 전일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기대감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일단 이 CPI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일단 연준 기준금리에 대한 그 긴장감을 좀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CPI가 뭐 예상치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연 2회가 아닌 연 1회로 좀 끝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이제 기대감, 긴장감이 좀 일부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 동시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달러에 영향을 끼치면서 달러 인덱스가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 차트를 보시면 한 여기쯤 되는 부분이 이제 어제 시장 전일 뉴욕 증시 시간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그러한 부분들이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유입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에 좀 영향을 끼쳤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CPI에 대한 긴장감이 그래도 여전히 좀 공존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제한되는 모습을 좀 함께 보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영향은 앞서 말씀드린 수출입이 일부 좀 부진했던 모습들 이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장 초반에 좀 변동성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오후에 살짝 상승하는 모습으로 소폭 상승 마감을 좀 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특징 섹터로는 뭐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 뭐 그래서 건설 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 상원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논의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삼성전자가 4나노 서버용 AI 반도체 신규 고객 확보 소식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전해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또 특징적인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특징적인 좀 모습을 보였는데 조선업체가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다라는 그런 시장 분석이 동시에 나오면서 또 2분기에 대한 조선업체 매출의 성장 기대감이 또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된 부분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CPI 기점으로 테마성, 개별 종목들 이슈 있는 개별 종목들 위주로 좀 흐름이 좀 연출이 될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사실 오늘 시장도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슈 있는 개별주, 테마 종목,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특이적으로 좀 움직였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자면 일단 CPI 결과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당연히 좀 갈라지겠죠. 그러면 결국에 예상치를 하회하느냐 혹은 상회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건데 일단 월가 시장 분석가의 말을 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CPI가 예상치는 한 3.1% 정도가 됩니다. 전달 대비해서
0.9% 정도 감소한 상승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또 일부 의견들, CPI 발표와 그에 따른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그에 따른 또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들을 또 시장 참여자들의 일부 의견을 통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 대표는 CPI가 좋게 나올 경우에 연내에 1회 인상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현재 시장은 이미 7월 달에 CPI가 1회 인상이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시장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어요. 다만 이번 CPI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나온다면 결국에 시장의 우려는 연내에 기준금리를 2회 이상 인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으로 또 더욱더 번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인터랙티브 인베스터 대표는 CPI가 이제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이 단기적으로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좀 긍정적인 좀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UBS 제이슨 드라우는 경제 지표가 연착륙을 보일 것이다. 그를 통해서 시장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는 또 긍정적인 이런 발언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시장에 대한 이제 결론을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번 CPI 발표가 위든 아래든 사실 예상치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7월 FOMC를 주시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현재 시장은 다시 한번 테마성, 그다음에 개별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시장 장세가 이어지면서 지수가 한 2,600대까지는 그래도 소폭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테마성 시장이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다만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실적 발표에 따른 시장 변동성은 좀 일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월 FOMC를 주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2,600포인트까지 지속적으로 연일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연일 상승이 아니라 이런 일부 좀 변동성을 보이면서 단기적인 어떤 상승 파동을 좀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대신에 예상치를 이제 크게 좀 벗어나서 뭐 하회를 한다거나 상회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른 또 시장 방향성이 굉장히 좀 크게 갈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재밌는 거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 최근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이 불안한 이유 5가지. 이건 역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좀 얘기를 좀 인용을 해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투자자들이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시장에도 사실 실적 발표에 따른 그런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S&P 500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2분기 수익이 7.2% 정도 감소할 것이다. 평균적으로 이런 좀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불안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좀 이어지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 증시 역시 뭐 기술주라든지 대형 기술주나 뭐 중소형 기술주 이런 기술주에 대한 어닝 불안감을 함께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내 증시 역시. 그래서 현재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닝 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채 수익률 역전 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사실 단기금리가 이제 장기금리를 좀 역전하면서 채권금리가 좀 크게 좀 괴리 현상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죠.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전망이 안 좋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디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골자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고금리로 올 수 있는 시장에 대한 혼란. 최근에 이제 최고치를 찍은 이제 기술주들의 급격한 반전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사실 제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유들이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시장에서 다 한 번씩 짚어드렸던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시장은 갈로문 간다. 네, 갈로문 간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아까 여기 지금 살짝 내용을 제가 놓쳤는데 시장에서 이제 불안할 수 있는 이유는 고금리로 올 수 있는 시장 혼란,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전망이 안 좋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같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갈로문 간다. 네, 갈로문 간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결국에 이러한 시장 속에서 갈 종목, 다음 내일, 목요일, 그다음 다음 주에도 우리가 또 시장을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장 속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어제도 이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이 시장에서는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연출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시장 찝어주시고 교육도 진행해주고 계신데 이런 교육들을 장중에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가줄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시니까요. 교육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지만 그래도 장 마감은 상승불로 마감을 보였습니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장바구니에 넣어볼 만한 종목들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는지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힌트는요. 전기는 찌릿, 주가는 짜릿, ESS 관련주 이렇게 힌트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주가는 짜릿이라면 뭐 두 가지 의미가 생각이 납니다. 너무 좋아서 짜릿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의 수죠? 일단 이 종목은 굉장히 찌릿찌릿한 종목입니다. 좋게 찌릿찌릿? 네. 너무 따가워요, 이 종목은. 네. 근데 따가워. 아마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찌릿찌릿한 종목이지 않을까, 현재 시장에서는. 상승 쪽으로 좀 네. 찌릿짜릿한. 그렇다면 ESS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 한 종목이 좀 생각이 납니다. 4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었던 종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종목명부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종목은 바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전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아주 찌릿한 종목이죠. 오늘 이 종목 역시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좀 먼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IRA 법안 수혜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게 바로 이제 MOU에 관련된 부분을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일 날 이제 이 기업은 LG U+랑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양해 각서를 또 체결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제 포인트들과 다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먼저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실적은 어떻느냐? 일단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이제 변화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이 기업은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텍사스 베스트럽시의 토지와 부대 시설을 이미 좀 매입을 한 상황이고 미국의 증설,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도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또 배전 시스템 부분에 대한 매출이 확대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송전망 확충 수요에 따라서 또 초고압 변압기 매출이 또 강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고요. 신규 수주가 또 호조일 것이다. 현재 시장에 대한 신규 호조가 호조이기 때문에
2분기 말 수주 잔고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좀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춘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 한 해 매출이 한 3.3조 원인데 올해 2023년도에는 또 매출이 얼마나 더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도 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또 원전 관련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10일 날 있었던 제29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신규 원전 검토를 포함해서 전력 공급을 확충할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 시장에 좀 전해졌었는데, 그를 통해 신규 원전 관련된 종목들, 원전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고, 근데 이 기업 역시 신규 원전 건설을 통해서 전력기기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또 상승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한 9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주봉 차트이고요. 자, 근데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대가 있습니다. 한 10만 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10만 원대 가격 구간대까지는 아마 좀 무난하게 올라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매물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차트가 지금 주봉 차트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 이제 이 차트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시간이 길수록 신빙성이 올라간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반대로 매물대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2009년이면 거진 13, 14년 정도가 됐는데 저기에서 매수한 사람들, 즉 물려있는 사람들이 과연 14, 15년 동안 이 종목을 쭉 들고 있었을까요? 우리 자기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불과 1년 전, 2년 전에 매수했던 그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런 반등 흐름이 나왔을 때 분명히 다들 고민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팔까? 자, 만약에 지금 이 상승 같은 경우는 거의 한 8년 만에 나온 상승, 8, 9년 만에 나온 상승인데, 이때 샀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승을 보고 여기도 보면 상승이 계속 지속적인 연일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눌리면서 변동성을 보이는데 과연 여기서 심리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못 버티고 팔아요. 즉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대가 얕아진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매물대가 얕아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 보이시는 이 약간의 그레이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레이는 아니고 약간의 그 황토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게 제가 현재 주봉상 차트에 표시해 놓은 이제 매물대 차트예요. 근데 이 매물대 차트가 이렇게 길수록 매물대가 두꺼운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매물대 차트가 짧을수록 매물대가 얇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현재 9만 원에서 10만 원 가격 구간대에 매물대가 굉장히 얕은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기술적으로 본다면 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10만 원 이후에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좀 매물대라든지 이런 그 저항의 하방 압력을 받는 가격 구간대가 새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현재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관련해서 나는 10만 원대까지 한번 좀 지속적으로 들고 가면서 좀 전략을 같이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 자세한 방법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도 배워보실 수 있고 방금 전 받았던 이 교육들도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조선주,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전문가님. 그래서 저희가 이 섹터 내에서 장바구니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이 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문가님을 많이 닮은 종목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흥 많은 전문가님께서 이 종목 이야기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제가 이 흥 하면은 사실 앵커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또 흥 많은 종목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해운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 텐데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제가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하고 페노션이라는 또 해운 종목을 제가 함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해운주가 상승하는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여기 좀 오타가 있네요. 요건 좀 오타인데 이제 지원과 관련된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동부가 일자리 이제 해소에 대한 방안을 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존 업종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업종이 추가가 된 건데 4개의 업종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해운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해운업, 건설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운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자면 선원 충원 부족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는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10년 후에 외항사선 절반 이상의 차질이 생기고 그를 통해서 운항에도 좀 차질을 끼칠 수 있다라는 좀 평가가 나왔고 그를 통해서 이제 외항상선 승선 기간 플러스 유급 휴가일을 개선을 하겠다라는 좀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관련해서 이제 확대를 시키겠다. 즉, 그러니까 근로소득의 비과세를 더욱더 확대시키겠다라는 거고 결국에 그러면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수령액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원발전기금 신설과 관련해서 복지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 즉, 신원발전기금을 신설을 해서 결국에 이 근로자들의 복지 지원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좀 해운주가 트리거가 됐다. 오늘 상승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종목을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제 2가지 종목 중에서 이 흥 많은 종목, 흥하해운을 첫 번째 종목으로 준비해온 이유는 오늘 섹터 내에서 사실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 대장주의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적에 따라서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가기 좀 마련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뒤에서 소개시켜드릴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종목이고요. 이제 이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 덩치도 사실 좀 작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이런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던 거고요. 근데 일단 흥하해운 같은 경우도 실적 계산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다. 일단 매출을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을 살펴보면 이거 2020년도 기준입니다. 1,779억 원. 그래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7% 상승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97억 원. 그래서 3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1년 대비해서 22년도에 성장한 수치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왜 이 종목이 그동안 좀 하락을 했었느냐? 이제 중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중국 인프라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처음에는 이제 반영이 됐다가 다시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가 과연 진행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또 실망감이 있었다가 그다음에 또다시 또 기대가 있었다가 사실 지금 시장 보면 중국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뭐 얼마를 투자할 것이며 뭐 얼마를 투자하게 됐을 때 어떠한 산업에 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이런 좀 다양한 기대감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일괄적으로 계속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런 더딘 투자를 통해서 실망감이 좀 함께 나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해운주 역시도 하락과 상승을 좀 동반해서 좀 나타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페노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덩치 자체는 작아요. 커요. 훨씬 흥하해운에 대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이슈에 의해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대체적으로는 실적에 기반해서 좀 모멘텀을 좀 만들어 갑니다. 물론 이슈에 의해서도 단기적인 어떤 파동들을 만들어 가기는 하지만 결국에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펀더멘탈을 좀 이 종목은 좀 중요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22년도 기준으로 이제 EPS 같은 경우에는 주당 순이익이 되겠죠. 1,267원이고요. 22년 기준 BPS 같은 경우에 이제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되겠죠. 8,400원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는 5,000원 부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얘기를 했을 때 얘랑 거의 한 4배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고 심지어 BPS는 이게 지금 훨씬 BPS가 주가보다 높아요. 이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뭐 극단적으로 만약에 이 기업이 당장 망한다고 해도 본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안정성이나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벌크선인지 아니면 비벌크선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벌크랑 비벌크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해운 기업들, 해운사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과 비벌크선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가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 원자재 같은 거, 예를 철강이나 이런 원자재 같은 것들을 포장하지 않고 그냥 큰 배에 가득 담아서 실어 나르는 그런 배들을 한 번쯤 뉴스나 TV를 통해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것들을 벌크선이라고 하고요. 그 외의 것들을 이제 비벌크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컨테이너선 같은 거, 뉴스나 이런 것들 보시면 큰 컨테이너를 가득 차곡차곡 실어서 나르는 그런 선들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벌크선이라고 하는데 이 회사는 비벌크선도 그렇고 벌크선도 그렇고 둘 다 매출 비중이 잡혀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하지만 벌크선 매출이 가장 높습니다. 현재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70% 정도가 벌크선의 매출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패스를 하고 자, 근데 우리가 벌크선을 볼 때, 그러니까 이 벌크선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나 이런 실적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BDI 지수라는 거를 봅니다. 이 BDI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벌크선에 대한 운임 지수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벌크선 같은 이제 우리 국내 해운사들 역시 글로벌 BDI 지수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수요나 이런 것들을 같이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건데 이 BDI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철강 수요의 회복으로 인해서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현재 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중국의 이런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중국이 정책의 속도나 이런 것들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에는 뭐 아무리 빨라도 올 하반기 좀 늦음하게 좀 이제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이고 늦으면 내년 상반기쯤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이유는 이 BDI 지수가 결국에 이 회사의 실적과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에 맨 처음에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가에 이 BDI 지수가 상승을 한다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줄 수 있는데 그게 빠르면 올 하반기 늦으면 내년 한 상반기쯤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500원 정도 가격 구간대에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주봉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종목은 의외로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이때는 지금 보시면은 가장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던 게 21년도 9월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매물대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그럼 이 차트는 매물대가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강하게 나오고 나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만약에 이 종목이 하락을 했다가 재차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과거에 있었다면 매물대 소화가 1차, 2차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사실 매물대 소화 과정이 없었다가 이제 다시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란 말이죠. 여기에 상승은 사실 기술적인 반발 매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라고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여기에 물려있던 매물들이 일부 좀 소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겠지만서도 기술적인 반발 매수세이기 때문에 완전히 매물대가 좀 소화가 되기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매물대 차트를 보면 전반적인 이런 매물대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여기 거래량이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좀 판단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주가가 상승을 할까요? 저는 한다라고 분명 생각을 하는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물대 자체가 두껍지는 않지만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상승을 하는데 좀 제한적인 흐름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종목이 하방 압력을 받는 가격 구간대가 어디냐? 바로 3,500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 구간대에서 좀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욱더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돌파를 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것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없다. 현재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라고 한다면 재차 좀 하락을 하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늦음막기나 아니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재차 다시 상승 모멘텀을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좀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차트를 좀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때가 2014년도, 이때가 2014년도입니다. 빨간선 그은 데가. 그리고 이때가 지금 현재고요. 자, 근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어떤 큰 추세가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파란색 선을 위아래로 두 개 좀 그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적인 박스권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약간의 상승 추세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때는 이제 제가 선을 이렇게 그은 이유가 이때는 이제 코로나장 때이기 때문에 원래 이제 추세선을 이어가야 되는 부분에서 이탈이 된 거라서 좀 제외를 했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는데 현재 추세선이 장기적인 추세선에서는 좀 이탈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앞서 기술적 분석을 했던 거랑 같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 박스권 하단,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재차 하락을 하고 하반기 늦음막기나 아니면 빠르면 상반기쯤에 이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까지의 상승 흐름이 결국에 이 박스권 하단까지 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아줄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격 구간대에 3,500원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결국에 시장 흐름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어떤 중국 정책,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이며 그리고 해운주를 볼 때 뭘 본다 그랬죠? BDI 지수를 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BDI 지수에 대한 어떤 동향, 그다음에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살펴가면서 시장 대응하기에는 힘들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장중에 좀 잘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앵커님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이야기를 들어봤죠. 특히나 이 해운업들, 조선업들은 최근에 구인난을 겪고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교육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문가님께서 매물대 이야기해주고 계신데 이렇게 매물대 관련한 교육도 궁금하다, 자세히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요. 마찬가지로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이어서는 찜 종목 만나보는 시간이죠. 종목을 찜해놓고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최소우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찜하셨는지 그 찜 종목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우리 유부남 전문가 최소우 전문가님께서 찜한 종목 힌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찜 종목 힌트는요. 다음 타자는 나야나,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 종목 이렇게 힌트 주셨습니다. 나야나. 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재건주를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이슈다라고 이야기를 해준 만큼 이 관련한 섹터에서 또 종목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나야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또 우크라이나를 첫 방송 때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하면 누구다? 유부남 나야나. 자, 제가 우크라이나 종목 두 번째 종목을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그런 종목이지요. 전력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좀 지속적으로 좀 갱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계속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일단 이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이 기업 주력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철강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업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철강 사업과 승용 부품, 그다음에 상용 에너지, 기계 선박, 석유화학, 그다음 기타 사업으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매출 비율을 좀 살펴보면 1위가 석유화학, 그다음에 2위가 철강, 그다음에 3위가 승용부품이다라고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1위와 2위는 좀 기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이제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아야 될 부분은 이제 바로 철강입니다. 철강. 근데 이제 각 사업 부분의 판매 성격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강판과 강강 및 철강 제품, 그다음에 승용 부품은 자동차 및 그 및 이제 부품들, 상용 에너지는 이제 상용 차량과 철차 및 변압기, 그다음에 기계 선박은 선박, EPC, 기자재, 그다음에 건설 장비 등을 판매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제품과 이제 벙커링 같은 그런 제품들, 이제 자원 개발,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은 부분은 뭐냐? 이제 철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철강과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죠? 바로 우크라이나. 제가 이제 첫 방송 때부터 계속 우크라이나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테마 관련해서 또 종목을 드리고 아마 이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또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실 텐데 또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종목을 준비를 해온 건데, 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 제가 이제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500조 이상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이제 시장 평가가 있고요. 일각에서는 1000조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또 받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뭐 다양한 이제 부분들로 나눌 수가 있겠지만 철강 같은 경우는 한 30조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어떻게 30조가 들어가느냐? 일단 첫 번째, 도로랑 교량 피해 금액이 대략 40조 정도가 되는데 이 피해 금액 대비해서 일단 들어가는 복구 비용이 한 3조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및 건물 피해 금액이 한 100조 정도가 되는데 이 100조에서 복구 금액이 한 26조 정도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럽 현지 유통망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찌됐건 재건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서 각 세계 기업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조달을 받을 건데 이 기업이 현재 유럽의 유통망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기업은 전쟁 이후에 이제 전쟁이 이제 종결이 된다라고 하면 유럽의 유통망을 더욱더 강화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이제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회사가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우크라이나 테마로 왜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어찌됐건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사업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면 결국에 필요한 건 맞아요. 철강이. 자, 근데 현재 이 기업은 2010년도에 우크라이나 고속 전동차 90량을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크라이나와 어떤 이런 재건 사업에 협력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기업이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고속철 및 지하철 사업에 대한 이제 수주를 함께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관련해서 이제 키예이주의 지사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 10년 동안 비즈니스 파트너로 우크라이나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라는 이런 말들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런 말들을 강조한 이유는 결국엔 뭐다? 결국엔 나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회사가 좀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다양한 이런 또 투자 포인트를 좀 많이 준비를 해 오기는 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요. 현재 주가는 지금 22,750원입니다. 22,750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종목을 만약에 투자 관점에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매수가랑 이제 매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 드려야 될 텐데 조금 시간을 좀 두고 본다라고 하면 29,000원까지 제가 지금 선을 그어놨어요. 여기가 29,000원 가격 구간대인데 29,000원을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한 19,500원 정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현대코퍼레이션 관련해서 좀 못다한 얘기는 노란톡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빠르게 접속해 주시면 제가 못다한 설명 마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최소 전문가님께서 찜 종목으로 현대코퍼레이션 주셨는데요. 이 종목 나도 함께 찜해놓고 천천히 지켜보고 싶다. 이 종목 흥미가 간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4928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내용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 로켓 배송의 핵심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신규 원전 건설 소식에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보였죠. 기대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구인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에 흥하해온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의 찜 종목이었죠. 현대코퍼레이션 찜 종목이니만큼 지켜보면 좋으실 것 같으니까요.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